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15단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15단원의 리딩 1을 오늘 일단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시간이 좀 허락이 될 것 같으면 리딩 2까지 같이 그냥 오늘 해서 다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스토리 독해 교재를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영상 끝나고 나면 자이스토리 독해로 이제 영상이 이제 진도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진도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정리하시고,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를 미리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정리하고, 그때는 이제 지문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고 좀 어렵다고 싶은 것들만 하고 그 다음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835년 11월 달입니다. 자, 1835년 11월 달. 잘 안 보이죠? 지금요? 색깔을 잠깐만요. 굵직한 게 해볼게요. 나왔다. 자, 1835년 11월입니다. 한 아기가요 태어났대요. while 뭐 하는 동안 하나의 comet이 lit up the sky 하니까, 여기서 come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혜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혜성이 왜 뭐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왜 꼬리처럼 이렇게 확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혜성이 하늘을 비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요 grew up to be. 자, 보통 이렇게 grow up이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얻는 그 문법적인 용어로 이제 그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라고 얘기하죠. 이건 해석하실 때요, 자라서 to be 뭐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grew가 아니라 grow나 grows였다면은 뭐 자라서 뭐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과거형이니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the great writer 하니까 위대한 작가가 되었는데, 이 작가 이름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09년에요. 그가 한때 이런 말을 했대요. I came in with the comet in 1835 해서 1835년에 나는 그 혜성과 함께 왔다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뭐 동시다발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때 혜성이 하늘을 비췄으니까 아, 나는 혜성과 함께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말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다 되겠죠 뭐 그러면. 자, it is coming again next year 합니다. 그것은요 다시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고 있대요. 자, 이번에는 지금 앞에 것들은 좀 더 과거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it is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다가올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I expect, 필자인 나는요 예상합니다. to go out with it 하니까 그것과 함께 나는 go out, 밖에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나가서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는요 정말 그랬대요. 마크 트웨인은요 died the day after the comet reappeared in 1910 하니까 1910년에 그 comet, 그 혜성이 다시 나타났을 때, 여기서 reappear니까요 appear는 그냥 나타나던데 re가 들어가면 이게 again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나타나고 난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죽고 나서 이제 뭐 영혼이 됐을 때 나는 혜성과 함께 다시 사라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909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1910년과 1835년의 차이를 두면은 대략 한 75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혜성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the comet was Halley's comet 하니까 이 혜성의 이름이 헨리 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objects in our solar system 하니까 우리의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체들 중에 하나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헨리 혜성은요. 자, astronomers believe that 천문학자들은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astronomer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동사가 believe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는 거는 사람이 믿는 거죠. 물론 뭐 동물들끼리도 뭐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념이 있으니까 뭐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얘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믿습니다. There may be as many as 1 trillion comets traveling through the universe 하니까
자, 여기서 traveling 하는 건 여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동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동하는 혜성이 있는데 1 trillion 하면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조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면은 우주는 워낙에 이제 광대한 거기 때문에 뭐 혜성도 그냥 저렇게 하나만 딸랑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로질러서 우주를 가로질러서 우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only a few thousands of these 하니까 오직 몇 천 개 정도의 이것들만이 have actually been observed 하죠. 자, have 들어갔고 been 들어갔으면은 일단 현재 완료 형태까지 맞아요. 뭐뭐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과거 분사 e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흔히 말하는 완료 수동이니까 되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들 중에 겨우 수천 개 정도만이 관찰되어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겠습니까?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왔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우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이 되어져 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people have been noticing Halley's comet since 240 BC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원전 240년 이래로, BC가 이제 기원전이니까 before Christ죠. 자, 기원전 240년 이래로 이 헨리 혜성을 사람들이 뭐했다? 알아차려 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원전 240년에 저 혜성이 딱 발견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헨리 혜성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It looks like a star 합니다. 이 헨리 혜성은 뭐처럼 보이더라? 하나의 별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with 뭐와 함께 glowing tail moving across the sky 하니까 하늘을 가로질러서 움직이고 있는 반짝거리는 꼬리와 함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별은 별인데 반짝거리는 꼬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혜성의 어떤 그 핵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오는 이 꼬리들 있잖아요. 이 꼬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짝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r a very long time, 매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는데요? it to be, 그것이 뭐일 거라고? a terrible sign of a bad luck 하니까 나쁜 운의 끔찍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believe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목적어 it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으면 해석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뭐일 거라고 믿는다. 아시겠죠? 뭐 목적어가 in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them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기타 등등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to 부정사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럴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오래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운의 끔찍한 신호일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when the comet appeared in 1682, 1862년에 그 혜성이 나타났을 때 한 영국의 영어 아닙니다 이거. 영국의 천문학자인 named 어떤 이런 에드먼드 G. 헨리라는 사람이 changed 바꿨대요.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쁜 운이라고 여겨질 것이라 했던 그들의 생각.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서술형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리킨 게 무엇인지를 우리말로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달고. 아시겠죠? 달고. 박은수 보고 있나? 달고. 자, 그래서 이 에드먼드 G. 헨리가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It was actually just a part of the solar system. 그것은 이 헨리의 성은 단지 실제로는 뭐였더라? 단지 part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주장했다 이 말이 제일 맞을 거예요. He realized that. 자, 그는요 또한 깨달았습니다. The same comet 이란 같은 혜성이 had been seen 하니까 핵심만 잡으세요. 여러분들 had pp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뭐 복잡하게 뭐 용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해석하지 마시고 비동사에 in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행성이 보여졌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석할 때는. 그래서 about every 76 years 하죠. 매 76년, 약 76년에 보여졌다라고 그는 깨달았답니다.
언제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predicted, 예측했다라고 얘기하죠. 뭐를 예측했는데요? 그 혜성은 would come again, 다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1758년에. 근데 불행하게도 헤일리는요, didn't live to see it 하니까 살지 못했대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 나기 전에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혜성이 진짜 1759년에 나타났을 때, 자 1758년하고 1759년 우리가 1년 단위로 얘기하면 되게 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먼 역사를 그냥 뭐 통계치로 계산해 봤을 때 76년과 75년은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 뭐랑 똑같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할아버님이나 뭐 할머님을 볼 때 75 되신 분하고 76 된 분하고 큰 차이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17과 16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멀리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나타났을 때 A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았음이 밝혀졌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이러한 헨리 혜성은요, is a very large ball 합니다. 매우 큰 공입니다. 아까 내가 그림 보여줬잖아요. 큰 공인데 frozen dust 하니까 얼려진 먼지와 가스의 큰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먼지와 가스로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딱 고체 느낌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 cannot usually see it travel across the solar system. 우리는요, 보통은 그것이 travel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를 가로질러서 그것이 travel하는 것을 볼 수는 없대요. 지금 저기서 쓰이는 지각동사고 it이 지금 헨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travel이 목적격 보호로 지금 쓰인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나 매 76년, 약 76년쯤 되면 이 혜성은요, passes, 통과합니다. near the sun, 태양 주변을 통과하고 the head of which, 거기에 대한 열들이요, 그 태양에 대한 열이 결국은 causes, 뭐를 이야기하더라? 약간의 얼려진 먼지와 가스들이 to melt and burn away 하죠. 그러니까 약간 녹거나 아니면은 없어져 버리게끔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태양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혜성이 이렇게 씩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으면 태양을 지나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글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불을 위에 확 맞게 되면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burning dust and gas 합니다. 자, 이러한 타고 있는 먼지와 가스가 결국은 reflect, 반영합니다. 반사합니다. 보여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요? 그 태양의 빛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appearing, 마치 뭐만큼이나 the comet's famous tail하니까 그 혜성의 유명한 꼬리로서 appearing, 나타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only time, 이것이 바로 유일한 때인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헨리 혜성이 뭐하는 것을 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헨리 혜성을 볼 수 있는 시기는 결국 태양을 지나갔을 때 바로 그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지문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독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거 좀 기억을 좀 해놔놓으신 게 좋아요. 단순하게 수학 문제 풀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영어는 종합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밤하늘에 가로질러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드 체크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turned into ice 합니다. 얼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 얼려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frozen. 쌤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mitting light 하니까 빛을 발산한다, 반영한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뭐 반짝반짝거리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glowing. 그 다음에 to return the light that hits an object 하니까 하나의 물체를 때리는 빛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때리는 빛으로 되돌아온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사하다가 맞겠죠. reflect. 우리가 reflect라는 단어 대신에 이것도 가끔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이라 하는 단어가 mirror라는 말이 있잖아요. mirror 이거 아니고요. 이 mirror 하는 말 자체도요. 그냥 단순하게 동사로 얘기하면은 반사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반영하다, 비추어준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삶들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면 돼요. 다음 4번은 to say what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뭔가 말을 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predict, 예측하다. 요게 되고요. 5번은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과학자네요. 그럼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astronomer. 요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헨리 해성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주제가 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씩 볼게요. 한 작가인데 밤하늘에 별을 관찰했던 작가. 작가는 관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왔다가 그냥 사라진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 B번. How comets are formed and die down. 어떻게 해성들이 형성되고 죽는가. 근데 지금 헨리 해성 하나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헨리 해성 하나만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해성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 해성들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제 문제 찾을 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The best known comet. 가장 잘 알려진 comet. 이게 헨리 해성이죠. Visible from Earth.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보여질 수 있는. 그걸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고요. D번. What happens when a comet collides with a planet? 혜성이 행성과 충돌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럼 지구랑 충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왜 공룡이 멸종되었다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석이 날아와 지구에 부딪혀 뿌연 화산재가 되었대. 뭐 있거든요. 노래 중에. 공룡이 요즘 내가 인기가요보다도 요즘 이 노래만 계속 외우고 있어가지고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런 거예요. 자, 1986년에 사람들이 그 마지막 헨리 해성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은 언제 그 해성이 다시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죠. 이 그랬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76을 더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2062년. 2062년. 2062년이면 보자. 2062년이면 쌤이 1980년생이니까 그러면은 82살에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한 60세쯤 되면 그때 볼 60세인가? 여러분 몇 짤? 7짤? 그러면 24짤 차이 나니까 그러면 24짤 82살. 58세 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기다려 보세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론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제일 비슷한 거 A번 보니까 It was beautiful and people enjoyed seeing it.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즐겼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두 번째 볼게요. His theory, 그의 이론이 증명되어졌고요. 맞잖아요. 좀 맞죠? 그리고 그 해성은 그의 이름을 땄더라.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B. 많은 사람들이 failed to observ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실패했대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76년이란 얘기 갖고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고요. D번은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나쁜 운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4번. 그 헨리 해성의 꼬리가 이 글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은 언제 뭐를 하는가, 언제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답이 이제 그 아까 어디 있었죠? It appears 여기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게 탈 때, 그러니까 그 태양의 빛을 비출 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it appears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appears 들어가고요. appear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은 appear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먼지가 when the burning 그 다음에 아까 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dust와 gas였잖아요. 얘네들이 뭐 할 때 reflect 비출 때, 반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sun's l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the burning dust and gas 해놓고 여기에다가 of the comet 이렇게 체크를 해줘도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헨리 혜성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데 이건 정답 바로 갈게요. B번이 답이죠. 그의 평생 동안에 헨리 혜성을 2번 봤다 이러진 않았죠. 첫 번째는 봤는데 두 번째 예측만 해놔놓고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진짜 두 번째로 나타나니까 와, 이 사람 말이 맞네. 이 혜성 이름 뭐였지? 아, 이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헨리 혜성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번 볼게요. 패러그래프 1. 자, 마크 트웨인이 위대한 작가가 되었는지 마크 트웨인과 헨리 혜성과의 관계. 요거는 두 번째가 맞겠죠. 그죠? 그다음 B번. The most famous comet known to human. 인간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혜성이냐?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큰 혜성이냐? 가장 크다는 얘기는 지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헨리 혜성은 나쁜 운이다. 그 다음에 헨리 혜성에 관한 진실의 revelation, 그러니까 다시 드러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2번 진실의 어떤 뭐 다시 드러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왜 헨리 혜성이 어떻게 보여지고 언제 보여지는가? 왜 헨리 혜성은 꼬리는 유명한가? 왜 유명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뒤로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래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아니죠. 이게 토플전이죠. 토플전이니까 요거를 10분 만에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다음 시간에 마저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계속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교과서 영상들을 조금씩 올릴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서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부고 쪽하고 이제 경덕여고 달고 쪽하고 이제 계속 내가 올릴 거고 능률하고 지학사 쪽. 그 다음에 신명거를 조만간에 내가 한번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놔 주세요. 내용은 일단 파악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아시겠죠? 잠깐 끌게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 다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관계사 1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관계 대명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관계 부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지금 이 문제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풀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일단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어떤 특징들만 지금 다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관계 대명사의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고, 자, 관계 부사는 보겠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사는 어떤 문장에서 필수 요소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부사 뒤에는 대체적으로 전체 문장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꿨을 때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에버를 붙인 형태로,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둘 다 가지는데 복합관계 부사는 시간, 장소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말에는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선행하는 명사, 즉 선행하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선행하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놈을 꾸며주고 뒤로 넘어가는 건데 복합관계사는 그럼 왜 없느냐 하면은 일단 선행하는 명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물이 뭐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한 게 뒤에 나오는 이 ever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하는데, 자, 요것도 잘 들으시면
명사절과 부사절의 차이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명사와 부사입니다. 그럼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사는 선택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사절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문장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부사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굳이 없더라도 문장 형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돈가스를 먹는다.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뭐 이렇게. 그럼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란 말을 뺐다 칩시다. 그럼 나는 돈가스를 먹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거든요. 나는 주어 돈가스 목적어 그다음 먹는다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게 뒷구조가 완전하다라는 말이 해석이 되려면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는 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완전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선생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니네 단어 똑바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에서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주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면 된다 그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위치 중심에서 이 단어의 품사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반면에 복합관계 부사는 시간, 장소, 양보의 부사절로 이끈다 하는데 특히 여기서 다른 표현은 모르겠지만 이 양보의 부사절 하는 말이 좀 특이한 겁니다. 밑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러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however인데요. however 다음에 순서 자체가 콤마가 없이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게 된다면 순서도 지금 다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록 뭐뭘지라도라고 알고 있는 뭐 although나 though 같은 경우로 해서 주어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가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해석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유로 나타내는 whyever 이거는 없죠.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은 영어에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요. There's a time when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두 가지 예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는 when이라고 지금 해놓고 지금 앞에 선행하는 명사인 time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whichever는 지금 보세요. 이게 whichever가 됐든 whenever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whichever 예문으로 잡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 없죠? 그죠? 그죠? 없죠. 그리고 뒷구조는 불완전한데 이거는 이제 명사절로 취급하는 거. 이걸 빼버리고 보세요. You can take 합니다. 너는 가질 수 있다. 뭘 가질 수 있는데 그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오는 however said you are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어순인데요. said가 지금 형용사잖아요. 슬픈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you are, you 주어, are 동사. 그럼 네가 슬프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한 번씩 나오는 게 이런 복합관계 부사나 복합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단어를 풀어서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풀어서 있는 단어를 하나로 묶으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식의 서술형도 하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능률에서 이게 조금씩 언급되기는 했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 단순하게 얘기를 할 때는 선행하는 명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e day, year과 같은 뭐 시간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장소, place나 city나 country나 playground나 아니면 building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유는 the reason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 방법은 the way인데요. 자,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이 관계부사 네 단어 중에서 선행하는 명사를 취하지 않는 놈은 요 how 한 개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선행하는 명사 취하지 않는 게 what이었잖아요. 그건 the thing which를 묶었기 때문에 그걸 what으로 변신시켰다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변신 개념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 중에서 얘를 쓰든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요. 얘를 쓰고 싶은데 뭐 하나 뭐 관계대명사 쓰고 싶으면은 the way in which 요거는 됩니다. 근데 how in which는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둘 중에서는 절대로 하나만 써야 되고요. 얘를 만약에 쓰고 싶은데 뭐 또 관계대명사 같은 거 쓰고 싶을 것 같으면 이렇게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연결이 되는데 요렇게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문제로 the way, how 밑줄 꺼졌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in which, on which, 뭐 at which 뭐 이런 것들 뭐 during which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석하실 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석하실 때
그 밑에 있는 설명으로 잠깐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관계대명 특히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쌤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게 독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독직해입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군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굳이 주어 동사 기본적인 주어 동사 찾는 거는 좋은데 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고 어쩌고 자시고 그렇게 막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을 치면서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빨리 읽고 빨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되게 구문을 분석해가지고 가는 거는 시험 칠 때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구조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험 그걸 왜 하냐면은 기존에 그게 훈련이 되어야 이제 시험에서는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니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when이 아니고 이니치를 넣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there may be times 하죠. 그럼 뭐 어떤 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니치가 들어갔죠. 이 위치가 지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명사가 times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어떤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서 you need help. 너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직독직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해 드릴게요.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렇죠. 이런 걸 보통 의역이라고 얘기하고 단어 뜻도 그냥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 없이 얘기하고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쭉 해석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싶으면 그냥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거는 본인 자유예요. 나는 약간 빠르게 해석하고 싶으면 앞에서부터 쭉쭉 나가는 게 좋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볼게요. 에디치 넣어볼게요. 이 위치가 지금 파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is is the park. 이곳이 공원이야. 이 공원에서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문법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에 내하고 직접 수업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중학교 내내. 그죠? 그래서 중학교 내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해석 숙제를 시켰을 때 사실 해석을 시켰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거나 아니면 답지 뺏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을요. 그러니까 해석을 시키면 부분적으로 뭐라도 그냥 끄적끄적거려갖고 자기 했는 거에 대해서 맞춰보고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지 완벽하게 해석을 뺏겨가지고 내한테 해석을 들려준다? 쌤도 사람인지라 그거 갖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해석 잘한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해석 시험 해보면 아니까요. 해석 시험 쳤는데도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지를 달달달 외운 거 아니면 진짜 영어의 천재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영어 수업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I see no reason why 근데 이번엔 for which가 들어갔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니까 뭐 때문에겠죠.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이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I should agree to increase taxes. 나는 뭐 해야 된다? 세금 올리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는 the way how는 쓰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the way in which는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에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took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펼쳤습니다. 학교 시험 문법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딱 얘기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가 when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요. 내 대문자 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줄줄 넘어. 선생님 그럼 어디까지가 완전하고 어디까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음에 분명히 동사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가까이 있는 놈은 진짜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뒤로 넘어갔을 때 무슨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면 이까지 끊으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뭔가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앞에 게 좀 어려워요. 뒤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뒤에 거는 이 경우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when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 근데 이번 소문자 썼잖아요. 그럼 앞에가 주어 동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딱 끊어봤을 때 이 자리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까 해석할 때 뭐라 그랬죠?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에 있다, 뭐는 뭐를 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리딩 익스퍼트에도 보시면은 뭐 접속사 that 한 다음에 there is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there is란 표현이 뭐냐면은 뭐는 뭐에 있다예요. 그럼 100% 걔는 완전한 구조기 때문에 뒤에 앞에 관계부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는 없지만은 명사를 접속사 that을 넣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은 앞에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뒤에 거 보세요. 뒤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과 생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 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문제로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저게 뭐 콤마 찍고 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기는 한데 관계부사도 그 논리로 치면은 그냥 같은 경우로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 is를 넣든지 뭐 them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and he 하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접속사 다음에 부사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 부사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거, 장소와 관련된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는요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LA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그냥 순차적으로 쭉 가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자, we came to the mountain top. 우리는 산 정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when과 where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ow나 why에는 잘 쓰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택형 문제나 뭐 밑줄 문제에서 when이냐 then이냐 이렇게 나오면 딴 거 보지 말고 이런 and 같은 접속사가 있으면은 then이나 there이 맞고 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얘가 합쳐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when이나 where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부사 설명할 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독해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끔 이제 관계부사 when이나 where나 뭐 why 같은 경우는 이게 가끔 생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사절 개념보다도 약간 명사절 개념으로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and raised 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길러졌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place를 한번 빼면 밑에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다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this is 하나만 두 개만 딱 남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요? 불완전한 구조가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명사절 느낌으로 보호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독해 지문에서 한 번씩 많이 나오고 만약에 문법 문제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where이냐 what이냐를 선택해가지고 뒷구조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은 만약에 자 where I was born 문장 시작이요. 이래요. where I was born and raised 이렇게나 나놓고 그 다음에 뭐 is L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났고 내가 길러졌던 장소가 LA란데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the place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거 없다라고 치고 그냥 이걸 하나의 명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where는 명사로 굳이 해석하면 장소 개념이고 when은 시간 개념이고 때 개념 알겠죠? how는 방법 개념, why는 이유 개념. 그런 식으로 그냥 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읽어봐야 문장 구조가 잡힌다 하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번 별표 3개 쳐주세요. 복합 관계사. 이 설명이 일단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관계 대명사하고 복합 관계 부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복합 관계 대명사만 일단 먼저 한번 보면은 여기에
풀어서 쓰게 되면 명사절로 들어가면은 뭐뭐 하는 누구든지 뭐뭐 하는 어떤 것이든지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who, that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뒤에 그 다음 구조에 동사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하는 뭐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동사하는 사물이든지 간에 동사하는 사물이든지 간에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얘를 묶어갖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앞에 선행하는 명사는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 what 개념처럼 싸잡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잡아 먹고 벤치 뿅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할 때는 일단 의미부터가 일단 달라지죠. 양보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에요. 누가 여기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수업 동영상을 계속 찍을 것이야. 그럼 누가 여기 오면 내가 잠깐 동영상 멈추고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뭐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명사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빠지면 안 된다 그랬고 얘네는 빠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콤마. 명사절 자리에는 콤마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부사절 자리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쉼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에 만약에 뭐 whoever를 넣었다 칠게요. whoever 동사 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빠지더라도 뒷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완전한 구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 지금 말 이해 안 되면 복습해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예문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뜻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차피 둘 다 콤마 들어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내면 우리나라 말이 반드시 보여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보여지든지 아니면 언제 하더라도 어디에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제일 중요한 문법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no matter how 들어가는 거 그래서 뒤에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서가 무조건 지켜지면 however는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however가 그러나라고 해석이 될 때는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 혼자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들 독해 지문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번 예문 한번 보세요. 자 give this present to whoever comes first 합니다. 그러면 whoever comes first를 다 묶어버릴게요. 다 묶어요. 얘를 빼보세요. 그럼 이 선물을 에게 줘라? 그럼 누구에게란 말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절로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hatever has beginning also has 하죠. 계속 우리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는 멀리 있는 놈이 진짜 동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has 앞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has 앞까지 끊으면 또 시작을 가지는 것은 뭐든지 간에 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그래서 명사절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아까 콤마 기준 잡으라고 그랬죠. 얘 한번 다 빼볼게요. You, 주어, can't park, 동사입니다. 이거 주차하다예요. 당신은 여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주차한다 이게 아니고요. 주차는 원래가 자동차를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동사 자동차로 쓰인 거라고요. 밑에 거 보세요. You will be satisfied. 너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뭐와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너는 만족해야 할 것이다. 보통 비동사의 1이 들어가는 이런 수동태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뒤에 by가 뭐가 빠져있을 거든 누군가가 너를 만족시킨 거기 때문에. 알겠죠? 누군가가 주어, 너를 목적어 만족시키다. 동사.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심해 줘요. 그래서 콤마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Jason takes his camera with him wherever he travels 하니까 제이슨은 그의 카메라를 그와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가 여행을 하는 어디든지 간에. 이거는 어디든지 간에가 맞죠. 그가 여행을 하는 어디가 어디라 할지라도 카메라를 가져간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자, whenever John show up 합니다. 자, 존이 나타날 때마다 그 고양이가 항상 미쳐서 간다. 미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타날 때마다 고양이가 좀 미쳐간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예문 보세요. however 다음에 hard 나왔죠.
힘든. You may try. 여기서 힘든이 아니고 열심히. 부사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뭔가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아까 우리 문법 문제 중에서 이런 whatever하고 뭐 whenever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선택형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밑줄을 긋든지 그러면은 앞의 내용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ever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what은 뼛속까지 뒷구조가 불완전한 구조고 when은 이게요. 잘 들으세요. 관계부사든 관계 뭐 대명사든 뭐 복합 뭐식이든 나발이든 간에 원래 우리가 when 한 건 언제라는 뜻이니까 언제라는 말을 주어로 집어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뭐를 하는지가 그게 원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뒷구조는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다 연동시켜갖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연관시켜가지고. 아시겠죠? 다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 그래머 요걸 한번 볼 텐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3분밖에 안 되는군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는 미리 푸셔야 돼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 될 때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This is a plac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장소가 나왔죠.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데 there이냐 where이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re이 답이 되려면 and there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랬죠. 근데 and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답은 whe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I know the reason이라는 선행하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유에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I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She didn't recognize me. 그녀가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 studied at Harvard University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how냐 where이냐인데 그가 그의 아내를 만났던 곳이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where이 답이 되고요. 자 4번 별표치입니다. 4번 보세요. 여러분 which와 whatever가 이렇게 선택형 나와 있으면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which가 의문사로 쓰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which가 관계대명사로 쓰일 것 같으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by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which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whatever you like in this store. 이 가게에서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너는 살 수 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whatever가 맞고요. 그 다음 5번도 보세요. employ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he will이 보이죠? will. 이거 will. 조동사 will. 맞죠? 그럼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동사기 때문에 whom이 들어가면은 마찬가지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whomever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은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humb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it이라는 놈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는 알 거예요. 그러면 이 humble이란 말이 뭘까요? humble. 일단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 may be humble 그 다음에는 however냐 no matter how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no matter 다음에 how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however가 됩니다. 그래서 집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락한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영작 서술형이죠.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의 사무실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깝다. 그럼 그의 사무실은 장소에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장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하디 씨가 그의 고객들의 이름을 암기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것이 방법이다.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방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Mr. 하디가 주어고요. memorize가 동사예요. 근데 칸이 두 칸이죠. 그럼 방법을 나타낼 때 how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칸이 남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the way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게는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어디든지. 그럼 어디든지 했으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관계 부사든 복합관계 대명사든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야.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겠으니까 이건 장소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럼 장소에다가 ever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안 쓸게요. wherev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세요. 요거는 쉽습니다. 잘 보세요. 있는 단어 똑같이 나온 것들은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되는 건데요. 인마가 지금 이거랑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도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얘만 한 단어로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또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얘만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where는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더하기 부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우리가 보통 뭐를 많이 쓰죠? there를 많이 쓰죠. 그래서 and ther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보고 난 다음에 헛거리면서 일일이 다 해석하고 그러지 마세요. 같은 놈 있는 것들은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차이 나는 놈만 풀어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막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막 이거 단어 뜻이 뭐예요? 이거 막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물론 모르는 단어 체크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and then 같은 경우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부사니까 when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no matter what이죠. no matter what. 그래서 그들이 조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의 마음을 그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들은 그 두 형제가 그렇게 자주 싸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앞에 영어를 보니까 they want to know the reason. 그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럼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주어 동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형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두 형제가 두 형제가 얘네가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그럼 싸운다고 해요? fight! 이러면 되겠죠. 됐죠? 근데 얼마나 싸운다고요? 그렇게 자주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자주. 그러면은 so often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가 뭐밖에 없습니까? 관계부사 y 한 개 남았죠? 그러면은 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 맞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자, 여러분 배열하시거든요. 배열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뭐 하더라도 하면 관계부사 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however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니까 더운 뭐가 있습니까? ho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날씨 주어 동사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 is를 써야 되니까 it is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 3번. 그녀는 영감을 얻을 때면 언제든지 시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감을 얻을 때면 언제든지 시를 쓴다. 그러면 그는 시를 쓴다가 she writes a poem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영감을 얻을 때면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든지 뭐 하면 돼요? whenever이 있죠. 자, whenever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잡으면 되니까 she gets inspir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1번, 2번, 3번 요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 구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